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요 전형의 전형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류 100으로 모집을 했던 전형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는 면접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로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활용하는 학생부 교과에서 지역균형 전형. 요게 이제 모집 단위가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기존에는 간호학과를 인문계, 자연계로 따로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과에서도 간호학과를 뽑았고 자연계에서도 간호학과를 이제 뽑는 형태. 네. 그러니까 인문계 교과 전형 방식으로도 간호학과에 갈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단일 모집 선발 하나로 그냥 통일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논술에 대한 반영 비율을 기존엔 70%였는데 무려 9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변화했죠. 실제로는 종합전형에서의 전형 방식이 바뀐 게 일단 가장 눈에 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논술에서의 반영 비율이 높아져서 여학생들 중에서 이제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뭐 눈여겨 볼만하지 않겠냐, 본인이 논술 준비를 잘했다라고 하면 요 정도. 이런 것들 이외에는 뭐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저 학교생활 우수자라고 하는 요 서류로만 뽑던 전형이 있다라는 거 면접형이 따로 있어요.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형이 원래 면접형 전형이에요. 둘 다 면접형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 하나로 통합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죠? 안 했다라는 건 뭐냐면 학교생활 우수자와 자기주도 인재로 구별을 하고 면접은 보겠다. 결국에는 관점을 좀 달리고 그렇죠. 있다는 소리인 거죠. 서로 평가를 할 때의 그 관점의 차이가 생긴다. 아무래도 학교생활 우수자는 좀 더 학업 역량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큰 그렇죠. 거고요. 네. 자기 주도 인재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서류 평가의 관점 차이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보는 방향, 그런 입시 결과 컷 여러 가지 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면접장 들어가서 뽑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내 입맛에 맞는 애 뽑겠다.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요 근래에 점점 면접형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변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는 완화를 하는 추세. 대신 서류 전형보다는 면접형으로 조금씩 더 확대하고 있는 추세. 약간 이런 느낌. 특히 이 중위권 라인 대학들은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지 않나. 2028 입시에 맞춰서 가는 어떤 그 중간 그 교두부 역할을 하고 교두보의 역할이 되느냐, 아니면 막상 그때 가서 다 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바뀌니까. 근데 어떻게 바뀔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바꿔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대학교도 어느 정도 그것까지를 안배를 하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는 이게 베타 테스트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마다 조금씩 변경하면서 우리 학교에 더 적합화되어 있는 전형 시스템은 무엇이냐. 그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더 명확하게 뽑는 방식이 어떤 게 더 좋냐. 이거를 계속 조정을 해보는 거죠. 뭐 최저를 완화해서 더 내신이 좋은 애들이 혹시 더 많이 들어오는 걸 염두에 볼 수도 있는 거고, 단순 서류로 뽑던 거에서 서류에 대한 어떤 신뢰성, 아니면 객관성, 아니면은 그 학교별의 그런 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 입장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그러면 결국엔 면접까지를 봐서 좀 더 심도 있게 따져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관점의 다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학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쌓여왔으니까 이제 결론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자. 이렇게 흘러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하다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8학년도에 정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니면 진짜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거고. 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2028의 모든 내용들이 다 완벽하게 확정됐어요. 그렇죠. 지금 확정 아니라 하지만 아직 뭐 예시 문항이나 여러 가지 안 나왔어요. 올해 말에는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대학들이 가고 있는 이 흐름이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또 한 번의 그 중간 환승이 되는 건지,
모르잖아.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이 좋든 나쁘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고 최소 내년 입시를 보는 고3 학생들까지는 지금의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죠. 솔직히 여기서 수능 체제를 더 완화하는 것도 어렵다고 봐요. 저는 올해 거의 변경점들이 아마 내년에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냐. 여기서 더 완화하거나 뭐 높이거나 하기도 되게 어렵고. 아니면 또 아예 또 완전히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위에 있는 학교들처럼 갑자기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를 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예. 오히려 교과전형에 갑자기 뜬금없이 면접을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좀 너무 그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해버리면은 이게 너무 혼란이 많이 와서. 근데 아마 지금처럼 흘러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대학들이 점점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튼 최저를 완화를 했던 지정 영역을 폐쇄했던 결국 수능을 안 보는 게 아닌 거니까. 그렇죠. 무조건 보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수학에서 미적 기하나 특히 과탐. 저는 이제 과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특히 만약에 재수를 하고 있거나 재수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재수생이 돼서 수능 준비를 할 때는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도 과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올해가 아닌가. 정시 모집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기존에는 정시에서 모집 단위에 맞춰 갖고 이제 인원을 모집을 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수시처럼. 그렇죠. 근데 지금 정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인문, 융합, 예술, 계열별. 우리가 예전에 학부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열별에 맞춰서만 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자율 전공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럼 일단 뽑아놓고 과는 알아서 너네들이 찾아가라. 예, 그거를 뭐 어떤 학교는 1학년 때는 공통으로 배우고 그렇죠. 2학년 때 가는 학교도 있고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일단 정시에서는 어떤 특정 모집 단위로 모집을 하는 학과들은 뭐 기껏해 예체능 정도. 일반적인 인문융합이나 사회과학 계열은 그냥 계열별로 그냥 모집을 한다. 요게 이제 가장 큰 변화라 보시면 되고 일단 그렇게 하면 워낙 뽑는 인원이 많아요. 지금 인문융합 93명이에요. 정시에서만. 네. 사회과학에도 138명이에요. 각 모집 단위로 하면 뭐 4명, 6명밖에 못 뽑던 건데 이걸 이렇게 통합을 해버리면 통화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수능 점수 그냥 쭉 줄 세워보면 내가 93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내가 138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성신여대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겠죠. 기존보다 체감되는 지원의 난이도가 낮아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0명 뽑을 때는 내가 10명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93명이니까 일단 93명 안에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과는 내가 가서 선택하겠다. 여기에 추하까지 돌면 그쵸. 무조건 상당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점수로 기준했을 때. 그럼 이게 아무튼 기존에 있었던 정시 입결과 얼마만큼의 그 차이점이 생기냐. 그것이 바로 올해 성신여대 정시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뭐 나머지는 이제 실기는 원래 가군이었는데 나군으로 바꾸고 실기 반영 비율을 60%까지 올렸다라는 정도. 뭐 요거는 일반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가장 큰 핵심은 모집 단위가 통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전체 통합 인원을 뽑는다는 게 정시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